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좀 말실수 좀 했죠. 뭐 아버지 살아계실 때라는 말을 해버려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이게 튀어나온 말인데 이걸 갑자기 또 회장님이 건재하실 대로 또 바로 급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한겨레에서 이건희가 건재하다고 또 단독 보도를 합니다. 뉴스상에서. 근데 이 한겨레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한겨레가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마어마한 회사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생돈 날리고, 그러니까 돈이 급한 거겠죠. 그래서 한겨레는 지금 뭐 어떤 언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 아니고 기본으로 갖춰야 될 진정성 따위는 다 버리고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실히 이걸 보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론이라는 게 결국 돈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맹목히 이번 사건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뭐 이재용 회장이 또 한 마리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거 그때가 처음이다 해가지고 뭐 또 개그 콘서트 찍었죠. 이 여자분이 누군가 했더니 또 이제 박근혜 씨더라고, 박근혜 씨. 그래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이후 처음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난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박근혜가 그래서 뭐 삼성의 어떤 부도덕적인 부분을 또 질타를 한 건가 해서 또 봤더니 하나보다 승마지원이 약하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예? 저게 대통령입니까 저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종이가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껴. 삼성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아니 무슨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예? 아 진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난 진짜 무슨 시트콤 찍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종 회장은 약간 좀 모질라.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희 회장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뭐 이걸 논하기 전에 이재용 회장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는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의 이 건강 상태가 거의 금기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관계자조차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의 뉴스들이 막 나와요. 또 보면.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자꾸 덮으려고 하느냐? 뭐 간단한 거 그거 알 사람 다 알 겁니다. 아직 승계 구도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건희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참 이중 말실수로 인해서 이게 언론이 계속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니까 언론에서 갑자기 임세령이하고 이정재하고 잘 알콩달콩 연애하고 있는 걸 갑자기 네이버에서 상위권 검색으로 올려가지고 그거 근데 뭐가 어쩐다고? 아니 나는 그거 올린 게 이해가 안 가. 아니 올렸는데 뭐 어쩐다고? 뭐 문제 있어? 어? 뭐가 문제가 있어?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 도대체 이거 올린 이유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정도의 파급력은 날렸어야지.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저기 뿅뿅했어. 이 정도의 좀 파급은 날려야 사람들이 좀 덮어지지. 예? 근데 이재용 회장이 계속 입만 열면 폭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지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위에서 다 챙겨준 거야. 이거 말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논란이 된다. 어쨌든 이런 것들 다 챙겨준 스타일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 생각이 아닌 거를 어떻게 다 지켜내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제스처들만 보더라도 이재용 회장은 상당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컸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자가 혼낸 건 처음이다. 박근혜가. 그러니까 승마 말 좀 잘 해주지 그랬어. 왜 그걸 하나하고 비교하게 만들어 갖고 아니 그놈의 대통령에 앉아 있는 다끈해 그 사람은 아니 무슨 말이 나 진짜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이재용 이야기 하는 거니까 더 나가면 안 돼. 어쨌든 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 말실수가 어디로 좀 더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이병철과 이건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냐면 바로 이 승계권에 대한 부분이 바로 대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회장에게 승계를 줄 때 공익재단을 통해서 출자를 하고요. 거기에 주주권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 출자를 해서 갖게 됐고 결국 삼성그룹을 이건희 회장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이 역시 이건희와 이재용의 관계에서도 공익재단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쥐가 도와줬어요. 이명박 쥐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은 이번 승계권으로 인해서 물론 지가 저기 다 계획한 건 아니고 뭐 어차피 뭐 어쨌든 이 승계로 진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개인 사유할 수 있는 삼성을 개인 사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승계가 완전히 이렇게 대놓고 지속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보면 승계에서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승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절대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삼성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저기 선입견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먹고 자고 이동하는데 모든 것이 다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없이는 우리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의 생각 중에. 그 대표적인 예로 CJ, 세안, 삼성, 한솔, 뭐 따지고 보면 LG도 뭐 거의 뭐 저기 사돈지간 아닙니까? 뭐 신세계, 그 다음에 뭐 경남 쪽에 있는 대주주들 뭐 다 삼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실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삼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시스템을 이미 이 새끼들이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들, 삼성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라는 이런 선입견을 과감히 버리고 대기업을 해체시키는 게, 삼성을 해체시키는 게 원래 답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이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요, 삼성은 인류가 망할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인류 그냥 지구 쪼개질 때까지 가. 왜냐면 이걸 계속 우리가 뒤에서 받쳐주고 노예 생활하면서 얘네들 거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는 한은 삼성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계속 제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흔히 착각하는 게 삼성이 망하면 뭐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성이 망하면요 오히려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저기 핀란드처럼 노키아가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오히려 일자리 늘어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중소기업 일자리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경제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너무 대기업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의존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세뇌당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세뇌당한 거고, 이런 세뇌당한 사상을 계속 가지고 국민들이 살면요, 삼성 절대 안 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주영이가 뭐 미래전략실에서 사장단 회의에서 한 번도 출석한 적도 없고, 회의 내용도 모른다고 자꾸 이 개구라 까는데, 이 모른다라는 게 갑자기 이 박근혜 여기 탄핵 사태 이후로 이게 갑자기 불거졌어요. 나는 모른다. 예? 이 모른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뻔히 책임을 회피해가지고 형량 줄여보고, 자기 죄 형량을 낮춰보겠다라는 이야기지. 그 대표적인 예로 그 누굽니까? 그 조윤선 그 블랙리스트 사건 보십시오. 모른다. 근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요, 중제목입니다. 상당히. 이거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조윤선이가 이렇게 다뤘다는 건요, 명백한 헌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나는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무죄가 판결이 났어요. 나는 근데 조윤선이가 무죄로, 그러니까 조윤선 자체보다 이렇게 판결 내린 판사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난 궁금하단 말이야. 예? 이 새끼 이 사람은 완전히 내가 봤을 때는 장난친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대표해서 장난친 거라고. 아니 어떻게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저런 중죄목을 무죄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냐고. 예? 어쨌든 재미있는 사실은 경찰청에 포크레인으로 돌진한 사람은 2년형이 나오고 거기에 뭐 벌금도 1억 5천인가 된대요. 그 박근혜가 자꾸 입을 맞추는 시간을 검찰에서 이제 버려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제 포크레인을 들이박은 거고, 조윤선 같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농락한 이런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고, 참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현상 아닙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말 주권이 있는 나라인지 다시 한번 참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어져. 결국 잠 못 자면서 촛불 아무리 밝혀봤자 촛불 공장 사장님들만 돈 버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예? 나도 뭐 나중에 촛불 하면은 촛불 사장님 하면 되나? 어? 어? 참 나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